요즘은요, 아이들에게 이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노는 그 공간과 우리들이 뛰어노는 공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확실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사용하는 SNS도 다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역시 뭐 자녀분들 키우시니까 아시겠죠. 뭐 중학교 애들이 누가 갤럭시 휴대폰 들고 가면 깜짝 놀라요. 뭐야? 하면서 아빠 거 그냥 받아온 거야? 뭐 이런 정도로 하여튼 많은 게 달라요.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친구들이 뛰어놀고 향유하는 공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질적이고 실물적인 분야가 아닌 가상의 공간들에서 상당히 많은 체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애들에게 이 금융교육과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문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전달하고 이걸 중요한 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게 우리가 안 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과 그들이 느끼고 있는 세상이 사실은 약간은 단절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여기서 이거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결국은 만약에 이제 금융에 대한 교육 자체라면은 우리가 그들의 세계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그들이 가상 세계에 있으면 그 가상 세계에서의 교육이 갖다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 가상 세계에 있더라도 이 어린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자체가 경제된 관심.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를 들어 갖고 이미 주식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어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휴대폰의 보급이 너무 잘 되면서 온라인 도박 같은 거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를 하거나 그 돈을 벌고자 하는 그 방법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시간은 조금 더 걸리더라도 사실은 돈을 더 잘 모을 수 있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아이들도 이 휴대폰 때문에 투자라는 것에 접근하기가 워낙 수월해졌고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새로운 투자 방법들도 아이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뭐 오늘 주제인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암호화폐들을 아이들에게 이게 투자 수단으로 벌써 인지하고 있는 애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가 시각을 바로 잡아주고 또 뭔가 아이들에게 좀 소통하고 가르치려면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한국 분들의 투자 성향과 해외에 계신 분들의 투자 성향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한국 분들은 우리 피 자체가 뜨겁기 때문에 매우 리스크 있는 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미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 길을 안내해 주는 것 자체가 쉽진 않을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한국 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했을 경우에 어르신이 됐든 어른들이 됐든 아니면 아이들이 됐든 얘기를 하는 게 시간은 결국 이긴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투자를 했을 때 빠르게 가능한 정말 빠르게 투자를 해서 빠르게 그 투자금을 갖다가 회수를 하고 큰 수익금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반적으로 99%가 그렇게 하면은 돈을 잃는 경우가 더 큽니다. 그리고 돈을 진짜로 지속적으로 갖다가 투자를 해서 버는 분들은 길게 보면서 어느 정도 투자를 긴 안목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아이들은 그만큼 우리보다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거를 알려주고 그들이 넓은 그리고 조금 더 긴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뭔가 경제교육이 그걸 어떻게 갖게 되는지 그 경로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제적인 맥락과 흐름을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될 중요한 내용들인 것 같은데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아시게 되겠습니다만 화폐의 역사뿐만 아니라 금융의 기능 또 인플레이션은 무엇인지 그리고 뒷부분에는 블록체인, AI 그리고 디지털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같이 섞어서 말씀을 쭉 주시고 계신데요. 이런 관점에서 이 책과 같은 도서들을 읽고 금융과 또는 경제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진 친구와 혹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차이를 집필하시기 전에 좀 모니터하셨거나 확인하신 사례가 있을까요? 아이들을 상대로 하지는 않았는데 적어도 그 어른들을 상대로 했을 때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제가 제공해 주는 게 보통은 자극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예. 이거 사시면은 뭐 이게 오릅니다. 이거 지금 사세요 같은 콘텐츠가 아닌 이런 식의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잘 보셔야 됩니다라고 접근을 하는데 네.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조회수가 차이가 납니다. 자극적일수록 사람들이 좋아는 합니다. 그거 맞아요. 문제가 그런데 이 자극적인 거를 좋아하면서 실제로 돈을 벌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즉, 긴 숨을 가지고 길게 바라보는 분들이 결국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아이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안목을 보여주고 이 안목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맞아요. 진짜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저도 뭐 시장을 바라봤던 뭐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하나 느낀 게 시장 앞에서 교만해지면 야 처절히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시장은 못 이깁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마치 내가 시장을 다 알았다, 시장을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시장은 딱 등 돌리는 게 너무 많아서 진짜 이 책처럼 전체 맥락과 전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딱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저는 너무 그 논조도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도 여쭤볼게요. 실제 너무 책 얘기만 한 것 같으니까 자녀분들에게도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십니까? 저의 경우는 한동안 운영했던 게 어떤 거냐면 암호화폐 기반으로 토큰을 하나 만들어서 예. 아이들에게 용돈 대신 지급을 했습니다. 즉 집안에서 뭐 빵을 사러 간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청소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동생이랑 같이 놀아준다든지를 해서 이걸 통해 갖고 암호화폐라는 토큰을 지급을 해주고 이거를 이후에 다른 서비스나 다른 재화로 갖다 바꿀 수 있게 해줬습니다. 즉 자체적인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그 안에서 돌렸었습니다. 그게 우리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사실은 꼭 암호화폐를 만들 필요는 없이 내가 그냥 종이에다가 포인트를 적어서 만들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네요. 저는 이제 그거를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냥 종이에다 포인트 적어서 누구 몇 점 몇 점이다 이런 식으로 갖다가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렇겠네요. 아니면 진짜 재미삼아 뭐 조금 약간 가격이 낮은 알트코인 가지고 아이들하고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도 되긴 되겠는데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긴 되죠. 그것도 진짜 방법이네요. 그랬더니 아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던가요? 우선은 그 전에는 돈이 없어도 먹고 싶으면은 사주고 입고 싶으면은 입을 수 있고 아버지 다 해주니까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하는 게 있었는데 사실 제가 걸었던 게 하나가 그 놀이공원을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쉽게 할 수 없이 가격을 상당히 올려놓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자기가 청소를 한번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만큼인데 놀이공원을 가려면 청소를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야가 생기더라고요. 그렇네요.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어떤 것들이 그냥 뭐랄까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통해서 얻는 거라는 걸 딱 느끼고 나니까 의사결정과 판단이 신중해지는 거군요. 야, 그것만 해도 진짜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투자로 가장 큰 부자 됐던 워렌 버핏도 어렸을 때 그걸 배운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이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뭐랄까요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용돈을 주는 그런 방식도 바꾸는 것도 있지만 저도 10대 때 제가 원했던 책들은 제가 산 것도 있지만 어떤 책들은 부모님이 사서 야 그냥 아니면 제 방에 이렇게 놔주고 가신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읽거나 아니면 부모님도 읽고 저랑 같이 그거 가지고 얘기해 본 적도 많지는 않지만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 이 책도 분명 요즘 10대들 책 잘 안 사니까 부모님이 사서 아이들에게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책을 사준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으면 좋을까요? 우선 제가 집에서 직접 해보니까 접근법은 매우 단순 명료하더라고요. 우선 책을 주고 여기 그림 정말 많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선 보고 글자를 안 보고 글자가 더 많다, 그림이 더 많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이 정말 많다, 쉽게 설명이 돼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했었던 것이 어떤 거냐면은 물어보고 나서 그러면은 이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반대로 물어보기도 하고 역사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나중에 돈을 어떻게 쓸 것 같니? 라고 물어보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해력도 많이 높아지고 실제로 질문들도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단어는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부모님들도 공부를 같이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경제 공부, 금융 공부, 돈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 질문을 오늘 오신다고 해서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연배 때 제 친구들 중에서 이런 그 뭐랄까요? 말을 해줬던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책에도 뒷부분에 그걸 써두셨던데, 비트코인은 지난 15년간 2,440만 배 올랐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던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가격이 올랐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일부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하잖아요. 비트코인 지금이 제일 쌉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사세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도 그거 언젠가 다 눈에서 피눈물 날 일이 있습니다. 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인정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한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아빠는 그때 다른 사람이 비트코인 사고 있을 때 왜 그거 하나도 안 사놨어요? 라고 반문할 정도로 가격이 천정부지가 올랐을 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실 건지.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 방향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더 이상은 일반인은 비트코인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지금도 이미 많이 올라 있으니까 그 정도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안 쓰게 되는 뭐 추억 속에 한때의 유행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즉, 왜 사람들은 이게 더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논리를 이해를 해야 되고, 왜 이거는 더 이상 가치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지에 대한 논리가 맞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지 됩니다. 아까 뭐 몇백만 배, 몇십만 배가 올랐다라고 한들 엄청 재미있는 사실은 보면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정말 부자가 된 건 아닙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10원, 20원 할 때 갖고 샀다가 100원, 150원 될 때 팔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거, 나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가서 비트코인을 한 100개만 샀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통 얘기하는 게, 너 공부를 안 하면은 그 100개를 산 네 과거에 네가 이거 1,000원만 되면 다시 팔 거다. 그래서 아마 결론은 똑같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만드는 거. 진짜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저도 어설프게 뭔가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본질을 놓쳐서 오히려 투자에 좋은 기회를 놓쳤던 적도 있고요. 반대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내가 오히려 본질을 잘못 이해했구나 라고 해서 돈을 좀 일찍 빼지 못해서 적지 않은 낭패를 본 적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비트코인이 뭔지 저 알아요, 교수님. 블록체인이 뭔지 알고요. AI와 코인이 어떻게 결부돼 가고 있는지 압니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요. 자녀분들에게도 그걸 알고, 자녀분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자녀분과 그걸 바탕으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하는 게 제가 이 책을 권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나눴을 때 자녀분의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 자녀분들의 그 천진무구한 질문들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한번 깊이감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한테도 많은 조카들과 또 탈북하신 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새터민들 탈북자라고 했죠, 옛날에. 남조선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방금까지 박 교수님이 수요 공급 곡선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면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싸진다고 했는데, 남조선은 우리 북조선보다 훨씬 더 물건 많이 만들고 풍요롭다고 해서 우리 찾아왔는데, 그럼 공급이 많은데 왜 인플레이션이 계속 생기냐? 가격은 계속 떨어져야지. 앞뒤가 안 맞지 않냐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딱 그렇네 라고 할 정도로 사람 당황하게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질문들이 다시 한번 좀 더 성숙하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본질이 뭔지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게 만들면서 나도 단단해지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책이 저는 꼭 10대만 읽으라는 게 아니라요, 뭔가 내가 그 개념을 어렴풋이 알지만
좀 쉽게 설명을 못해서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싶었던 것도 다시 되짚을 수 있는 성인에게도 입문서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이 책을 가지고 꼭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또 한 가지 저자님이 배려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책을 분절적으로 꼭 처음부터 읽지 않아도 되게끔 써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일부러 그렇게 했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 집중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게 그랬구나. 아니니까 중간에 아무 데서 펼쳐도 예. 재밌게 볼 수 있는. 예. 아, 그랬군요. 어쩐지 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들하고 요 부분부터 먼저 대화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진짜 그거부터 먼저 읽고 대화를 나눠도 중간중간 맞아. 이게 요즘 유행했던 NFT부터 해서 뭐 다양한 신조어들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신 거니까 분절적으로 하나하나씩 뽑아서 대화 나눠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혹시 이것 뭐 한 권씩 읽을 때마다 아니 한 챕터씩 읽을 때마다 자녀분들에게 아까 말씀 주셨던 코인 주고 그러신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이디어는 나쁘진 않은데 그 책 읽는 데에 대해서는 네. 따로 보상을 주진 않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분절적으로 써주셨는데 이 챕터부터 시작해 주시면 애들이 재밌어 할 것 같습니다. 추천해 주신다면? 가장 처음입니다. 왜냐하면은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네. 우리가 사용했던 조개부터의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돈으로 쓰였어? 라고 할 수 있는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림과 함께 가장 진입하기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진짜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바뀌어가고 있고요. 내 직장, 내 직업,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지 고민이 참 많아지고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함께 같이 배워보고 나도 또 배워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럴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뭐 30몇 가지의 돈에 대한 공부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기초로 돌아가서 나도 읽고 우리 애에게도 한번 권해주는 그런 책 한번 이번 기회에 읽어봐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 저자분께서 또 댓글 또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선정해서 5분에게는 이 책도 증정을 해주시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또 관심 있는 분들 또 알찬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PD님과 잘 선정해서 또 직접 배송 받아서 보실 수 있는 기회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좋은 책 반가웠고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유관기관에게도 추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